이 단어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과 전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역화는 그 지역의 특성을 특색에 맞게 살려서 상품화 시키는 걸 보고 지역화라 부르는데, 일단 첫 번째 지역부터 한번 먼저 볼게요. 지역은 지역성이 다른 곳과 구분되는 지표상의 범위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한 지역은 또 다른 지역과의 특성이 좀 또 다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때 지역성이란 지역의 자연환경과 그곳에서 살아온 주민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상호작용해서 형성이 된 거죠. 구미의 특징과 또 다른 주변의 지역의 특징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다른 구역과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세계화의 시대의 지역성은 그 지역만의 가치와 경쟁력을 또 제공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는 지역마다 독특한 지역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특징으로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세 곳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한라산 부근, 그 다음에 성산 일출봉, 그 다음에 검은 오름에 있는 용암동굴, 그 용암동굴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모여 있는 용암동굴 개가 있는데, 요게 세계 자연유산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문화유산 중에 세계 자연유산이고, 자, 우리나라의 서울의 종묘, 그 다음에 수원의 화성, 그 다음에 경주 문화유적지구 같은 곳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현재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종묘 같은 곳은 밑에 사진도 있죠. 그래서 종묘에는 조선시대 때 국가 제사를 지내던 곳이고 왕의 위패를 모시는 곳이다 라고 생각해 두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는 독특한 지역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징별로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데, 요 그림이 이제 출제가 많이 되니까 지역별 특징을 한번 봐두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패스를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역화 전략이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데,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다른 지방과의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는 걸 지역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구미 지역을 좀 특징을 좀 잘 만들어서 관광 상품화를 잘해서 다른 지역보다 좀 앞서 나가는 그 지역의 경쟁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지역화 전략인데, 이 지역화가 잘 되면 일단 주민들이 정체성을 다지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고, 두 번째,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늘릴 수 있고 관광산업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지역 주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지역화 전략인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역 브랜드, 두 번째는 지리적 표시제, 세 번째는 장소 마케팅입니다. 자, 지역 브랜드는 말 그대로 브랜드화 시키는 거예요. 지역을. 지리적 표시제는 이제 원산지 표시랑 비슷한 거죠. 이 지역의 특징적인 농수산물에 대해서 표시 등록을 해놓는 거고, 장소 마케팅 같은 것들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이 장소를 마케팅화하는 건데, 축제 같은 것을 잘 홍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지역 브랜드부터 볼게요. 자, 지역 브랜드는 상표 개념이 브랜드잖아. 요거를 지역에다가 이제 입힌 걸 보고 지역 브랜드라고 불러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로고, 슬로건, 캐릭터가 있죠. 그래서 로고는 마크고, 슬로건은 그 도시에서 추구하는 문구고, 캐릭터는 그 이미지화 시켜놓은 거죠. 캐릭터처럼 지역의 특성을. 자, 이 지역 브랜드 개발할 때 각 지역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 산업, 인물 등을 잘 활용을 해야 될 거고, 또한 각 지역은 지역 자체를 브랜드로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의 농산품 브랜드도 이제 만들기도 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시험이 나올 거예요. 자, 강원도 평창군은 햇빛 700이라고 정해져 있어. 해발 고도가 700이라서 그런 뜻이고, 울산광역시는 해울이라고 해서 돌고래 마크가 우리가 이제 돼 있습니다. 울산은 원래부터 고래가 많이 유명을 했죠. 지금 가도 고래 유람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밑에 있는 요 지역별로 또 어떤 특징이 가지는지를 또 출제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지역에 아마 사진으로 지도가 나오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식으로 고르는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평창하고 보령 이 정도만 좀 잘 봐두시면 되겠죠. 울산 지역도 잘 봐두시고 되겠습니다. 위치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지역화 전략인 것은 지리적 표시제입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특정 상품의 생산지의 기후 지역, 토양 등 지역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재배 방법으로 생산하고 품질이 우수할 때 그 원산지 지명의 상표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 지역의 유명한 농수산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딱 이름을 딱 정해주는 거죠, 상표로. 자, 대표적으로 2002년에 최초로 지리적 표시제가 지정된 게 보성 녹차입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농수산물이 다 포함이 되고 있는데, 요 오른쪽에 있는 지리적 표시 마크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지리적 표시는 장점이 엄청 많아요. 자, 일단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지닌 농수산물의 가공품을 보호하여 지역의 특화 산업으로 육성을 할 수 있고, 또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어쨌든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농수산물은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단 말이야.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제 사간단 말이죠. 그래서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가능할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고, 마지막 소비자도 믿을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유명한 지역에 있는 농수산품을 사 먹으면 뭔가 안심이 될 겁니다. 맞죠? 자, 대표적으로 보성 녹차, 횡성 한우, 이천 쌀, 순창 고추장, 청송 사과, 뭐 영동 포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재배되는 이런 농수산물을 이제 이 상품화 시켜 놓은 게 지리적 표시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거를 한번 만나봤고요. 마지막 장소 마케팅입니다. 장소 마케팅은 이 장소를 마케팅화, 판매하는 거예요. 장소와 장소 자산을 활용해서. 장소 자산은 왼쪽에 보시면 유형, 무형의 자원을 가리키는데 뭐 자연적 요소, 인적 요소, 삶의 질의 요소를 다 포함한다고 돼 있죠. 그냥 축제 같은 뭐 박물관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말 그대로 랜드마크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장소 마케팅 전략은 이미지를 되게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략이죠. 그래서 방법이 되게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각 지역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걸 활용합니다. 자, 경상북도 문경시는 옛날부터 탄광이 많았던 곳이죠. 그래서 폐광시설에 석탄박물관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여기 가서 레일바이크도 타고 하죠. 자, 그리고 축제나 장소 마케팅, 이제 축제가 가장 많은 장소 마케팅으로 이용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축제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전라북도 김제의 지평선 축제인데 이거는 지평선이 평야에 땅이 평평한 그 하늘하고 맞닿아 있는 그 일직선을 보고 지평선이라 부르거든. 근데 거기는 곡창지대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죠. 진주에 남강 유등 축제가 있고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 축제라고 물고기 축제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김해평야 지역은 한반도에 유일하게 하늘과 땅이 맞닿은 지평선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는 쌀 재배가 많이 되죠. 그래서 그 지역은 쌀 재배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게 쌀농사 축제가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그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주의 남강 유등 축제예요. 남강 유등 축제도 우리가 기억을 해둘게. 이때는 임진왜란 때 있었던 왜군을 막기 위한 통신수단으로 그 유등을 썼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강물에 띄워서 축제로 많이 만들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지역화 전략은 크게 3개. 또 지역 브랜드, 장소 마케팅, 지리적 표시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문제씩 출제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